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채권 조사, 신고 조사, 이의 통지, 이의철회, 특별조사, 그 이후에 이제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조사를 해봤어요. 관제인 등이 이의가 없어. 이의가 없는 때는 파산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은 이제 파산 채권 자폐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고된 파산 채권에 대해 관제인이 이의를 한 경우 그 채권자는 채권조사의 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1월 이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불복한 자는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결정문을 송단받은 날로부터 다시 한 달 이내에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뭔가 불만이 있으면은 이 절차를 마련한 거죠.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서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해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절차의 신속, 파산자의 절차 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조정 화해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파산 채권에 대해 이의가 진술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의된 채권을 보유한 자가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의해서 이게 재심이나 저거죠. 청구 이의소. 그죠? 이 종국파괴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제인 등은 채권조사 기일에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파산 채권을 일단은 확정을 차단시킨 후 집행문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지급명령문이 있는 경우는 청구 이의소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의 경우는 재심 이의소로서, 미확정 종국판결의 경우 상소로서 이의를 주장합니다. 이 경우 파산 채권자가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출소기한이 제한이 없습니다. 재단채권이 조사. 자, 재단채권은 어떻게 조사할까요? 여기서 이게 중요하네요. 일단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은 보통 한 달인데 파산관제인이 반드시 청구이소라든가 재심, 상소로서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제한이 없다. 그 점을 그 점 저도 생각 못했는데 그러네요. 지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재단채권이 조사.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수시 변제주의입니다. 옛날에 민사소송법에 수시 제출주의라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파산에서는 수시 변제주의입니다. 재단채권은 수시, 아무 때고, 때때로, 시시각각. 파산관제인은 재단채권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 신청에 나타난 재단채권을 우선 파악하며 그 후에 채무자에게 재단채권 파악을 위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파산관제인 사무실로 송달되는 우편물 중 재단채권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저희는 이제 양식을 딱 교부해서 채무자한테 자필로 쓰라 그럽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건강보험공단 가서 4대 보험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서류를 해서 그냥 이렇게 첨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그대로 자필로 쓰게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국세, 체납 증명서를 띄게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쓰게 합니다. 시군구청 가서 지방세 세무표 과세증명서, 체납증명서 띄게 해서 또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게 나중에 돈을 나눠주는데 이게 사실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세금을 내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제대로 조사 안 했다는 거를 관제인이 이걸 사실 조사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채무자는 금방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자필로 쓰게 하고 사인하고 근거를 딱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채무자는 딴소리 못하죠.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구청 가기 싫어서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환가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4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래서 N빵이죠. 제1호 내지 7호 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실무상 1호는 이제 관제인 비용이죠. 3호는 파산 절차 내에서의 공익적 비용의 성질을 가짐으로 가장 먼저 변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순위 재단 채권사에서는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에게 비례하여 안분 변제한다. 재단 채권 변제 전에 세무서, 구청, 세무과, 사대보험 관련 지사 등에 다시 한번 재단 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막 내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한편 파산 선고 전에 성립한 조세 채권에 기한 가산금 중 파산 선고에 발생한 부분은 후순위 파산 채권임을 유의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판례평생 나옵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에 의하여 파산 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재단 채권으로 본다. 이게 뭐 파산 선고 후의 원인에 파산 재단에 발생한 국세는 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겁니다. 한편 대법원 2014년 11월 선고 전원합체 판결은 파산관제는 직무상 재단 채권이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죠?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에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473조 4호의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의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 채권이라고 판시했다. 이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 판례 100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별개의견, 소수의견 473조 4호인지 473조 7호인가요? 그거에는 임금인지 아니면 파산관제의 한 행위로 인한 생긴 청구권, 이게 다수설이고 별개 의견은 임금이다. 그죠? 임금이다.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은 재단 채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